하루 평균 1,500만 명이 이용하는 것, 시민의 발로 불리는 바로 우리의 지하철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서일까요? 지하철은 절도와 성추행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하철 성범죄 그 실태와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현응호 수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하철 경찰대 그러면 이제 지하철 역사와 객차 여기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이제 담당하는 네네. 경찰인 것이죠. 네네네. 주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주로 지하철 내에서 그 절도라든가 절도, 전위탈물 횡령, 또 여성분들을 상대로 한 그 성추행 네. 그런 사건들을 주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하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성범죄인데요.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네네. 그 지하철 범죄가 2013년도에 951건에서 네. 2015년 1692건으로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루에 저희 검거하는 건수만 해도 하루에 8건에서 10건 정도 되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고 하면은 뭐 성추행을 말씀하시는 건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성추행도 있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 몰카라고 하죠. 몰카 범죄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 저희가 일어난 일들을 한번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는 척하고 있지만 휴대전화기는 바로 앞 여성의 다리를 향해 있습니다. 유독 한 여성의 뒤에 붙어선 이 남성. 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끈질기게 따라붙어 밀착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이미 신고가 된 줄 모르고 계속 밀착하다 결국 덜미가 잡힙니다.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니는 한 남성. 가방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줄을 섭니다. 그리곤 카메라를 이용해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합니다. 사람이 꽉 찬 지하철. 바짝 붙어있는 남성을 피해 여성이 몸을 돌립니다. 지하철에선 이렇게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런 이제 성추행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은데 몰카는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서 더 느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스마트폰이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계속 그 새로운 것들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저희 경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자기기도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찰칵 소리 없이 찍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플 쓰다 보면 그 조용한 카메라라든가 뭐 블랙 카메라라고 해서 아예 화면이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관들도 이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습득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잠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앱들은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공공연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여러 가지 다운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있어서 그게 크게 제재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로 이제 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뭐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출퇴근 시간대 사람이 많은 혼잡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대에 주요 환승역, 사당역이라든지 구로터미널역, 서울역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추행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그러니까 사당역에서 강남역 구간, 그다음에 9호선은 염창역에서 구로터미널 구간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시간대에 이게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하철 경찰대에서 일하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4년 차. 4년. 네. 이제 아마 많이 보시다 보면 좀 느낌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알면서도 이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저희가 성추행범이라든가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행동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따라가다 보면 역으로 수사를 하면서 그 유형들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행동 방식이 있나요? 특히 성추행범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에서 이게 타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취향들이 있거든요. 맞는 스타일 이런 네. 것들. 특히 그 전철 그 바쁜 시간대잖아요. 그 지하철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타고 전철을 보내고 그 다음 전철에 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여자가 목적을 있으면 달성하기 그렇죠. 위해서 승강장을 배회한다거나 벤치에 앉아있다가 수상한 행동들을 그렇죠. 하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또 오게 되면 다음 차를 타거나 이동하거나 그런 패턴들이 저희들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저희들이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경찰대는 여성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승객처럼 하고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뭐 네. 범인을 잡기도 하고 네. 실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뭐 별 일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오해받은 것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인사철 되다 보면 직원들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한 사람을 이상해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희 직원인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2인 1조를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가피하게 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 직원이. 예, 저희들도 뭐 검관하다 보면 복잡한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오해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죠. 오인 받은 적 있으세요? 오인 받은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2인 1조를 하니까 네. 상대방이다 양해도 구하고 우리가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접촉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 네. 바로 사과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행동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화면으로 이제 준비해 봤는데 네네. 사진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에 더 추가를 하자면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치마를 짧게 입은 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분들이 그 다양한 뭐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일단 보게 되죠. 자주 훑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그걸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이제 이 성범죄자들을 이제 자꾸 보면은 뭐 정말 기상천외한 기구나 장비들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뭐 이제 앱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이 몰카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그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공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최근에 검거한 사례가 보면 보통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쇼핑백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백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렌즈를 고정을 시켜서 네. 쇼핑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누구지? 상가 같은데, 네. 지하상가 같지 않습니까? 네. 옆 가운데, 그런 데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쇼핑백을 대고 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아채기가 힘들죠. 네. 근데 잡고 나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요? 뭐 초범이 많은가요? 아니면 상습범들 또 왔어 이런 사람들? 그게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성추행범들이 뭐 특징이 있을 것 같지만 평범한 회사원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분들이 보게 되면 이분들도 한 가장의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자식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거 당할 때 보면 막 울고 보고 한번 봐달라. 네. 그러니까 재범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범, 재범 뭐 이게 어떤 게 많다라고 구분할 수 없지만 네. 재범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것은 성추행범이라든가 초범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벌금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분들이 재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네. 2번, 3번 할 경우에는 구속 송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피해 여성이라면 뭐 누군가 막 밀착하고 막 이러면 이게 막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또 뭐 해를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겁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보면 본인들은 아시거든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은밀하게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심과 창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상대방에게 이러지 말라 나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니면 주위 분들한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성분들한테 여기 지금 추행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바로 같이 검거하시는 분도 많이 네.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를 주변의 지르고. 남성에게 그렇죠. 도움을 조용하게 청하게 한다거나 해도 충분히 네. 도와주는 상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5살, 나이만 말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은 청년이 좋은데 써달라며 현금 100만 원과 라면 한 상자를 경북 구미시청에 기부하고 갔습니다. 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모은 돈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은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나눔, 3월 새봄이 굿 뉴스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